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나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되고 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소소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정육업체 스타트업의 약간 허구적인 광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과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사과했죠. 예. 원래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네. 표현을 할까 했지만 오늘은 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저나 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기에 대해서 허와실 네. 같은 것도 다루고 지금 이제부터 이제 광고가 어떤 게 문제였고 그 스타트업이 무슨 잘못을 했었고 그리고 왜 사과까지 했는지 좀 정리되는 그런 영상을 네.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그 정육업체 스타트업은 정육각이라는 업체고요. 몇 달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서 또 화제를 모았던 카이스트 출신 축산업 종사자 그 업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 주실 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주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고든성기라는 분이고요. 이제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고든성기의 고기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고요. 고든성기라는 게 사실 제 이름이 김성기인데 제가 예전에 막 블로그 쓰면서 스테이크를 잘 굽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면서 막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테이크를 잘 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구워주다 보니까 고든 램지처럼 스테이크를 잘 굽는다. 그래서 고든에다가 성기를 붙였는데 네. 어감이 착 딱 맞아 떨어져서 그냥 그게 제 별명이 된 거죠, 그냥. 저는 오히려 어감이 썩 좋지 않은데 약간 뭔가 네. 외설적이지 않나요? 아, 노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든성기 고기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네. 어떤 채널인가요? 제가 시골에서 정육점 일을 할 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유 총각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분은 저를 향해서 뭐 이제 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좀 더 다른 일을 해라 나이도 젊은 애가 이런 의미로서 뭔가 좀 잘 되라고 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정육업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도 옛날 조선시대 백정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구나. 네.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정육업도 엄청난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그 전문 지식을 내가 좀 더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10년 뒤 정도면은 정육업을 하는 사람도 뭔가 이제 그 당당한 전문 직업인 예를 들어서 소믈리에라든가 예.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제 고기의 전문 지식 위주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예.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육각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정육각을 제대로 저격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정육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 되게 신기하다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육점에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잡내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발생 요인을 아예 제거해버린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는. 정육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육각이라는 게 도축 후 5일 이내에 고기만 배송을 한다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는 예. 며칠 정도 된 돼지고기를 우리가 정육점 가면 사 먹는 건가요? 제가 이제 정육점이라든가 마트에 예. 이런 거 납품을 해도 보통 3일 내에 되는 거를 거래처에다 이렇게 넘기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팔기 시작하면은 3, 4일 정도? 예.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삼겹살은 7일, 10일 뭐 이 정도면 다 소비가 된다고 봐요. 7일, 근데 10일. 이제 예를 들어서 안 팔려가지고 막 삼겹살이 막 쌓여 있다. 그럼 막 이제 그 낙가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낙가마. 약간 악성재고 이런 거 처리해주는 약간 그런 업자라고 하죠. 예, 업자. 그냥 우리 업계 용어로.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악성 재고들을 다른 지역에 뿌려버리는 예. 약간 손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정육각 측에서 막 30일, 40일 뭐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에 얘기를 하던데 보통 평소에는 뭐 7일, 10일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소비자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육각은 5일 이내 도축한 고기만 배송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은 때는 고기가 도축된 시점에서 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걸 이제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초신선육이라고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서 예. 단어도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신박했어요. 사실 도축한 지 3일이든 5일이든 뭐 7일이든 보관만 잘하면 맛의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보관만 잘하면은 조금 더 오래될수록 더 맛있어요. 근데 뭐 무슨 모든 소비자들이 음미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예. 미식가도 아니고 사실 예. 고기라는 게 고기면 맛있잖아요. 원래. 예.
근데 이제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구나. 신선했어요. 예. 보관이 잘 됐을 경우에는 오래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그렇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가요? 이미 입증됐죠. 입증된 지 한참 됐죠. 숙성육이 요새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드라이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이라든가 웻 에이징. 웻 에이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화제가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쭉 유행을 해왔고, 그 정육각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 페이스북 패친들이 다들 이제 식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 교수님이 사람들을 여럿 모아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으니까 압도적으로 숙성한 게 더 맛있다. 정육각이 네.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페이스북 게시물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예를 들면 뭐 드라이 에이징이나 웻 에이징이 아니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한 것도 자연스럽게 숙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숙성이 네. 되고 그게 업체에서 말하는 3일 안에 뭐 꼭 먹어야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맛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육각 처음에는 신선하게 봤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지금 갑자기 저격이 시작됐는지 네. 어디부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약간 열등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정 취급을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 카이스트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그 모든 신문 기사가 그때 당시에 도배된 게 카이스트를 포기하고 정육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기분이 살짝 나쁜 거예요. 무슨 뭐 학벌 좋은 사람이 정육업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마치 사회 분위기가 고학력자라든가 능력 좋은 사람은 정육업을 보통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런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니까 화제거리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유쾌하진 않겠죠. 예. 사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정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는 작년쯤에 이제 인터뷰가 쫙 진행이 되는데 예.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지금도 그 정육각의 홈페이지 상품 페이지에 가보면 돼지고기가 오래되면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때문에 잡내가 난다,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문장 자체에 오류는 없거든요. 사실 고기가 오래 보관하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은 제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집에 불이 나면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라이터에 불을 켰는데 이 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한다면, 보관을 잘 한다는 게 그거예요. 진공 포장을 안 뜯고 진공 포장을 텄을 때 빨리 소비를 시키면, 예. 그러니까 회전율이 그 정도 나오면 잡내가 날 일이 없거든요. 전 그리고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그 잡내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돼지에서. 그 잡내가 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태지일 경우, 아까 말했듯이 진공 포장을 터가지고 그 이후부터 보관을 한 5일 정도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집에 고기를 사와서 한 네. 냉장고에 5일 이상 뭐 일주일 이상 보관을 네. 했을 경우에 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보관 잘 된 상태에서 정육점에서 사서 그냥 바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가끔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태지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 문장 자체가 마치 도축한 지 5일 이내에서만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잡내가 없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 문장 자체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런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말이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건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 뭐 박테리아 수야 뭐 당연히 오래 보관하면은 뭐 1이나 2나 뭐 4나 1000이나 2000이나 뭐 사람 몸에는 거의 전혀 문제는 없지만 없죠. 예. 증가는 할 테니까 예. 그 문장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모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의 고기를 저격하는 거죠. 저격하고 약간 폄하하는 그렇죠.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빡쳤었어요. 사실 진짜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문장에 대해서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예.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왜요? 뭐 누구를 저격하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방에서 일하는 그냥 정육업자, 기술자, 예. 경영자 뭐 이런 건데 예.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네가.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삼겹살 최근에 논란이 된 그 기름 광고 있잖아요. 그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거는 한쪽은
초신선 삼겹살로 돼지 기름을 받았더니 기름이 깨끗하고 예. 일반 삼겹살에 고기를 구워서 기름을 받았더니 지저분하다. 그래서 기름이 훨씬 깨끗한 초신선 삼겹살 뭐 이렇게 딱 되면서 마지막에 인스타그램 글을 쓰는 곳이 있잖아요. 예. 여태껏 이런 기름을 먹었단 말이야? 라고 뜨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자기네들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완전 검은 기름을. 그렇죠.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식품의 그 위생에 네. 되게 민감한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이렇게 뭐 관리 감독하고 규제하고 네. 이러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워낙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진짜 빡세요. 엄청 예.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툭 하면 그렇게 불안 정서를 그 민감한 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업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남양유업에서 프렌치 카페 딱 나오면서 예. 우유 속 카제인 나트륨을 예. 뺐습니다. 그때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축산학과 나왔는데 예. 카제인 나트륨 그거 원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거라든가 옛날에 뭐 공업용 우지파동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불안을 이용한 그런 광고 같은 것들은 예. 아예 그 시장 자체를 싸그리 공멸시킬 수. 예, 요렇게 싹 다 같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 이 얘기거든요. 참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시작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빡쳐서예요. 진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초신선 고기를 구우면 맑은 기름이 나오고 그냥 일반 고기를 구우면 검은 기름이 나온다. 이 진실은 뭔가요? 제가 영상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예. 같은 조건에서 기름을 받으면 색이 비슷해요. 근데 그 지저분한 기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얘네가 생각을 예. 해보니까 오만 생각을 다 했거든요. 뭐 김치랑 같이 구웠나? 음. 뭐 했나? 그렇게까지 설마 했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 고기 불판에 주걱으로 끓음을 다 긁어서 담으면 그 새끼 나오더라고. 그 탄 거를 그 기름에 그냥 집어넣었다. 네, 근데 맑은 기름은 그냥 쪼르륵 흘러나온 거 받기만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요거까지 팍팍 긁어서 넣으면 정말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저랑 좀 약간 친분이 이제 막 생기려고 그러는 그 서동한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드라이에이징으로 1인자예요. 예. 그분이 60일짜리 드라이에이징한 삼겹살 기름을 구우면 거의 투명할 정도다. 그래요? 네, 제가 보진 못해서 그랬지만 제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이렇게 기름 사진을 또 올리시긴 했더라고요. 투명해요. 맑고 깨끗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네. 지난다고 해서 그게 검은 게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예, 말이 안 되긴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